누구 구명시키실 거야? 문제 주셔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승객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배에서? 예. 선생님 없다는 이야기요? 예, 그 전부터 계속 비 올리면서부터 사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내부 수색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예. 거의 다 나왔어요. (2014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은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의 흔적과 함께 언론사 최대 오보 사건, 해피아이의 존재, 지상 최대 검거 작전의 실패, 국정원 미스테리까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결국 정부와 검찰은 그 책임을 선장과 선원, 일부 해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사고가 왜 참사로 이어졌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 16일로 돌아가 보자.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오전 8시 49분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10시 25분까지는 100분의 시간이 있었다. 구조를 할 수 있는 초기 시간을 가리키는 골든타임.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사고 당일 오전 8시 49분 세월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119에 신고한다. 배가 침몰된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었어요. 한 명 아까 빠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려주세요. 점점 더 기울어요.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9시 35분. 그러나 해경 1, 2, 3정은 세월호로 다가가지 않고 10분간 주위를 맴돈다. 그 시각 아이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며 당연히 구조되리라 믿고 있었다. 살려줘. 다리 아파. 엄마 정말 미안해. 살렸는데 뭐 개소리야. 살아서 보자. 구조를 기다리는 400여 명의 승객을 위해 해경이 보낸 것은 고작 7인승 구명보트 한 대뿐이다. 이 보트가 최초로 구조한 인원은 5명, 전부 기관부 선원들이다. 가판 위에 있던 김병규 씨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두 번째 보트에 탈 수 있었다. 이 구명조끼에 보면 호랑이 붙어 있어. 그 3명이 같이 불장에서 부른 거야. 그때 쳐다본 거야, 떠날 때. 좀 기름 묻은 그런 작업복 스타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어디서 탈출하셨습니까? 어디서 구조했습니까? 어디 승선했어요? 하니까는 기관실에 있었대. 아니 기관실은 바닥인데 배.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고 말았어. 그렇게 10여 분이 흐른 후 해경 1, 2, 3정이 세월호에 접근한다. 그런데 승객이 몰려있을 뒤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조타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구조한 것은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 배를 끝까지 책임지고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할 사람들을 먼저 구한 것이다.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된다. 400명에 달하는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해경은 선내로 진입하지 않는다. 심지어 선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에 들어가서도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해경 1, 2, 3정은 가판 쪽 유리창을 깨는데 10여 분을 소비하고 결국 세월호는 급격히 뒤집어진다.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만약 해경이 최초로 선원들을 태웠던 3층 좌연으로 진입해 탈출을 지시했다면 어땠을까? 당시 3층은 전혀 침수되지 않았고
40여 명이 구조를 기다리던 중앙 로비는 문만 열면 해경보트에 탈 수 있는 위치였다. 중앙 로비거든요, 이쪽이. 아 여기가요? 네.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 글로 붙여서 말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들린다니까요. 갇힌 데도 아니고 로비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연의 끝에서 걸어가면, 벽을 잡고 걸어가면 자연 계단 여기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경사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방송만 하면 6분 정도. 왜 선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일자 해경은 이렇게 변명한다.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하라 다시 하라 했는데 그때 경사가 심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기 되다가 못 올라가고 그대로 밀려 내렸습니다. 선내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네라 일단. 그러나 9시 44분에 이미 해경 한 명이 갑판위에 있었고 49분에는 선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까지 진입했었다. 하지만 탈출 방송은 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과 어민들은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해경 헬기가 찍은 영상에서도 구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해경이 포착된다. 학생 데려가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난간이 위에 올라가면 4층과 5층 사이 이렇게 비탈이 이리 가면 두 번 다시 안 내려오니까 한 번 딱 올라가니까 그러고 안 내려와. 그냥 소리라도 빨리 물로 뛰어들어라고 소리만 쳤어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때 이제 저도 딱 보니까 애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경만 저기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여격이 없는 벤주로 알고 승조원들만 구조한 것 같다. 선박 직원들만. 시신 수색 상황표를 보면 구조에 대한 의문과 안타까움이 남는다. 4층 우현 여학생 숙소에서 50구에 달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구조 당시 해경이 창문만 깼어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경 구조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구조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배를 타고 대형이 내려와서 밑에서는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 유리창 하나를 못 깼습니다. 저기 라이프 자켓 입고 있는 분들을 헬기로 올릴 이유가 하늘이 없습니다. 슬라이딩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깨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나오게 해서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야죠. 적극적인 구조를 했어도 모자랄 판에 구조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남겨두고 해경 헬기와 123정이 철수한 것이다. 탈출한 승객이 난간에 기다리고 있고 어업 지도선과 어선들이 선미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헬기와 해경정, 해경 잠수부는 거의 같은 시점에 구조를 멈췄다. 300여 명의 승객이 세월호에 갇혀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경은 이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재빠르게 대처했다면 승객 전부를 구할 수도 있었던 해경. 구조를 못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